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식사 준비,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가사 지원부터 말벗이 되어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어 자주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장보기와 집안일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일주일에 3번 생활지원사 박 선생님이 방문하여 장보기를 도와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십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누군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니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부 확인 및 안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합니다. 둘째, 말벗 활동과 정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따뜻한 대화를 통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셋째, 외출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 은행 업무, 장보기 등 외출이 필요할 때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 일을 도와드립니다. 다섯째, 건강관리 및 복약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여섯째,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할머니는 지난 겨울 갑자기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방문한 생활지원사 이 선생님이 상태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폐렴 초기 단계였던 박할머니는 신속한 치료로 큰 위험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만약 그날 이 선생님이 오지 않았다면 더 위험해졌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어르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 특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폭넓은 서비스로 일상생활 전반에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방문 빈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방문 시간도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주 3회 생활지원사 방문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방문하는 김 선생님은 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해드리며 집안 청소를 도와드립니다. 특히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어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고위험군 어르신들 가정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활동 감지기 등의 장비를 가정 내에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담당자가 확인하고 필요시 119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시는 최할머니는 2년 전 집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응급안전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방 곳곳에 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기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현기증으로 쓰러졌을 때 활동감지기가 이상을 감지하여 담당자가 즉시 확인 전화를 드렸고 응답이 없자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덕분에 신속한 조치로 큰 합병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입니다. 수술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최대 2개월까지 집중적인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고관절 수술 후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를 신청하여 6주 동안 매일 2시간씩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과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건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인정되는 연령 기준입니다. 둘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이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셋째, 독거노인, 노인 부부 세대, 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 형태가 우선 고려됩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됩니다. 둘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적 고립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셋째,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우선 고려됩니다. 넷째, 가족이나 이웃의 돌봄 없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우선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강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시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복지사의 권유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어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할머니는 이제는 정기적으로 누군가 찾아와 말벗도 대어주고 약 먹는 것도 챙겨주니 훨씬 안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보호자나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북구의 오할머니는 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젊은 주부 양씨가 오할머니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을 도와주셨습니다. 양씨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주셔서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신청 후 2주 만에 첫 방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오할머니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입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 특히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윤할머니는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할머니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딸은 주말에 방문했다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서류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 따로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입니다.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방문 일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농촌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어렵고 주민센터까지 가는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없어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권유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한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한할머니 상황을 미리 전달해 주어 며칠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한할머니의 댁을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노인돌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서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준비해 가시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서류입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당자에게만 하나고 우선순위 선정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섯째, 장기요양 등급 미해당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결과 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임할머니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갔습니다. 덕분에 신청 당일 추가 서류를 발급받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임할머니는 사전에 준비하니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신청 이후 절차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신청만으로 즉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입니다. 첫 단계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류에 누락이 있으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실태 및 돌봄 피로도 조사입니다. 다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비스 피로도 평가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방문 빈도와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봄 계획 수립입니다.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면 어르신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돌봄형 돌봄 계획이 수립됩니다. 주 몇 회 방문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생활지원사 배정 및 서비스 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생활지원사가 배정되고 실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어르신과 생활지원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비스 내용보다는 정서적 교류에 중점을 둡니다. 인천 남동구의 문할머니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일주일 만에 구청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상담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통해 문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평가 결과 주 2회 서비스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주 후부터 생활지원사 김 선생님의 방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와 안부 확인 위주로 시작하여 점차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본격적인 가사 지원과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등급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거나 추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은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방해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서비스 이용 중에도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자격이 상실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호전되거나 가족 상황에 변화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다른 서비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의 송할머니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초기 평가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양호하고 자녀들의 방문이 잦아 현재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송할머니에게 현재는 더 긴급한 상황의 어르신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황이 변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설명에 이해를 표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 건강이 좋지 않아 활동이 제한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감내하거나 위험을 방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6시 노후 사연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어르신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